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들아, 나 좀 가까이 있으면 안 될까?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만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 도와주고 싶지만 서로의 삶이 부딪힐 수 있다는 것. 그 미묘한 경계선 위에서 고민하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혼자 남겨진 시간들. 정숙 씨 72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벌써 3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3층 30평대 집은 이제 너무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고요함이 먼저 귀를 막아왔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워주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애들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복지관에 다니며 나름대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고 여름에는 혈압 때문에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공포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집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 병원 진료도 잦아졌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 매주 한두 번씩은 병원에 가야 했고 그때마다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끔 아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가주기도 했지만 맞벌이 부부인데다 초등학생 손자까지 있는 아들 내외에게 자꾸 연락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고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좀 부탁이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라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너희 근처로 이사를 가볼까 하는데 아니면 잠시라도 같이 지낼 수 있을까? 그 말을 꺼내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는 동시에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닐까?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며느리의 솔직한 마음. 전화를 끊은 아들 민수 씨는 아내 수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근처로 이사 오시거나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 수연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간섭도 없고 명절 때도 며느리를 배려해주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수연 씨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 아들 준우를 깨우고 아침밥을 먹인 후 학교에 보내면 8시 30분. 급히 준비해서 9시 30분에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쉴 틈 없이 회의와 업무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준우를 학원에서 데려오고 저녁을 준비하면 8시. 그렇게 아이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우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 짧은 개인 시간이 수연 씨에게는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거나 늦은 시간에야 밀린 빨래를 돌리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는 시간.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당장 치우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함께 살게 되면 이 모든 게 달라지겠지. 수연 씨의 고민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패턴도 육아 방식도 집안일 하는 방법도 모두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오시면 일어나시는 분이었습니다. 명절 때 집에 오시면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이것저것 챙기시는 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반면 수연 씨는 전날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아침잠이 깊은 편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집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셨습니다. 명절에 오셔서 이것저것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수연 씨는 감사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내가 집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아이 양육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무척 사랑하셨지만 교육관이 달랐습니다. 수연 씨는 준우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어른 말은 들어야지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셨습니다. 간식도 공부 시간도 놀이 시간도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상처 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가족의 페이스를 지킬 수 있을까? 수연 씨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게 과연 어머니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은 선택일까요? 서로 불편하고 상처받는 건 아닐까요? 민수 씨는 고민 끝에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전에 우선 주말에 어머니를 모시고 며칠씩 함께 지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 기간이자 서로 적응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도였습니다. 정숙 씨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보자. 엄마가 짐이 안 되게 조심할게. 그렇게 첫 주말 정숙 씨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아들 집에 오셨습니다. 첫날 저녁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정숙 씨가 손수 만든 반찬을 가져오셔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준우는 할머니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정숙 씨는 평소 습관대로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려 했지만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가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 씨는 어렴풋이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지만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전날 밤 11시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했던 터라 몸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며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이번에는 진공청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안 되겠다. 수연 씨는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 청소를 다 끝내고 화장실까지 닦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직 이른 시간인데 주무시지 그러세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미안해, 깨웠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늦잠을 자는 것이 수연 씨에게는 일주일을 버티게 하는 작은 행복이었는데 그것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부엌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 점심 준비 시간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내가 해줄게 하시며 부엌에서 이것저것 꺼내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가지 없었습니다. 얘들아, 냉장고가 너무 비었네.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수연 씨는 민망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매일 저녁 필요한 만큼만 요리해서 먹었기 때문에 반찬을 여러 개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도 최소한의 재료만 넣어두는 미니멀한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세대에게 냉장고는 채워져 있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때그때 해먹어서요. 신선한 게 좋잖아요. 그래도 집에 반찬은 있어야지. 애도 있는데. 그날 저녁 정숙 씨는 마트에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내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김치전. 어느새 냉장고는 반찬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좀 먹을 게 있네. 내일부터는 아침도 제대로 먹어야 해. 수연 씨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많은 반찬을 언제 다 먹을지,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평소에 장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육아 간의 충돌. 일요일 오후 준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이었는데 한 문제에서 막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일부러 답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알려줄까?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혼자 풀어볼게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디 보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순간 수연 씨는 개입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문제를 봐주시고 답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준우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숙제는 봐줄게요. 그래도 너무 오래 고민하면 힘들잖아. 좀 도와줘야지.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공부예요, 어머니.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서운한 표정으로 물러나셨고 수연 씨는 자신이 너무 강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민수 씨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일찍 주무시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게 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상처를 드렸나? 하지만 내 육아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정숙 씨는 진심으로 아들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연 씨가 출근하고 나자 정숙 씨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기본이고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준우의 방도 정리하고 싶었지만 지난번 수연 씨의 반응이 떠올라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거실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책장에 놓인 책들을 정리하고 소파 쿠션을 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오후에는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서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도 한가득 샀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연 씨가 퇴근했을 때 집은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저녁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괜찮아. 엄마가 시간 많잖아. 너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쉬어야지. 수연 씨는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집을 얼마나 대충 관리했는지 드러난 것 같았고 이제부터는 시어머니가 계속 이런 기준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작은 오해들의 축적. 화요일 저녁 수연 씨가 퇴근 후 급하게 준우를 데리러 학원에 갔다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정숙 씨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씻고 밥 먹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피곤하잖아. 식사 중 정숙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참 오늘 준우 방도 정리했어. 책상 위가 너무 어지러워서. 수연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준우의 방은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질러져 있어도 일부러 손대지 않고 주말에 아이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준우 방은 준우가 스스로 정리하게 두고 있어요. 어머 그래? 몰랐네. 그냥 너무 어질러져 있길래.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민망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연 씨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육아 방식이 무시당한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연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어머니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도와주시려는 건데 나는 자꾸만 간섭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상한 건가요? 민수 씨는 난처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서운함.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애들한테 집만 되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함께 살면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함께 지내보니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감지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 슬펐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데 오히려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만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거리를 느끼는 것은 더 외로웠습니다. 한편 수연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너무 이기적인 걸까? 시어머니가 저렇게 애쓰시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사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근데 그 다른 방식 때문에 어머니 마음 상하잖아. 나는 감사한데 표현이 서툰 건가 봐. 둘 다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서로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자연스러움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분위기로 지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어머니 여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정숙 씨와 수연 씨 모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랑 가까이 계시고 싶다는 마음 저도 수연이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정말로 같이 계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 고민이 돼요. 며칠 함께 지내보니까 서로 불편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 정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느꼈어.
내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 미안해. 어머니 아니에요. 수연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이 고마워요. 근데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수연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진짜예요. 근데 함께 사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머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다른 거예요. 시간도 생활 방식도 집안일 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수연아. 엄마도 알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다르게 살잖아.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시대가 다른 거지. 엄마가 욕심을 부렸나 봐. 어머니. 괜찮아. 엄마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거야. 너희도 너희 삶이 있는데. 새로운 방법 찾기. 민수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차분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머니,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단지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거기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될까? 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어머니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는 매일 들러서 어머니 챙겨드릴 수 있어요. 식사도 자주 같이 하고 병원 갈 때도 바로 모시고 갈 수 있고요. 수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편하게 사시고 저희도 자주 뵐 수 있고. 준우도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엄마 혼자 있다가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하니? 민수 씨가 답했습니다. 요즘 좋은 시스템들이 많아요. 응급 호출 장치도 설치하고 CCTV로 어머니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5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달려갈 수 있어요.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해보자. 새로운 시작. 2주 후 정숙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평대 깔끔한 아파트였고 아들 집에서 정말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수연 씨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 도왔습니다.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을 달고 부엌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새 집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제 방도 있어요? 그럼 우리 손자 올 때 쓸 방도 있지. 저기 작은 방 봐봐. 작은 방에는 준호를 위한 책상과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자가 자주 놀러 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네 식구는 정숙 씨의 새집 거실에 둘러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은 저희 집에서 같이 먹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반찬 좀 만들어 갈게.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너무 많이는 마시고 우리 먹을 만큼만요.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며느리 스타일 이제 알아. 정숙 씨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새집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들네 아파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깝지만 독립적이고 떨어져 있지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어쩌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주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새로운 동네에 익숙해지려 노력했고 민수 씨 부부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수연 씨가 퇴근길에 들러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딱 1시간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함께 살 때처럼 하루 종일 신경 쓰이지 않았고 헤어질 때는 서로 아쉬워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민수 씨가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어머니가 먹을 반찬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수연 씨가 전날 밤에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생각해서 만들었대요. 그래?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고맙다고 전해줘. 목요일 저녁에는 정숙 씨가 아들네 집으로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숙 씨가 반찬을 조금만 만들어 가셨습니다. 수연 씨가 좋아할 만큼만.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엄마도 집에 가서 쉬어야지. 너희도 피곤할 텐데. 주말에는 준우가 할머니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숙 씨는 손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고 수연 씨 부부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숙 씨는 복지관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새 동네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도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수연 씨도 변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자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챙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 때의 그 부담감과 조심스러움이 사라지자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가 생겼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병원 가시는 날이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준우가 할머니랑 자고 싶대요. 어느 날 저녁 정숙 씨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정숙 씨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었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고 선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 후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그런데 우리 손자가 자주 놀러 오면 더 좋고. 네, 저 할머니 집 좋아요. 여기 오면 할머니랑 둘이만 놀 수 있잖아요. 정숙 씨는 손자를 안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것이 답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일 수 있고 떨어져 있어도 가까울 수 있다는 것. 그들만의 해답.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수연 씨는 장을 보고 시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장 봐왔어요. 냉장고에 넣어 드릴게요. 고마워. 차 한잔하고 가.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준호 학교 이야기. 편안했습니다. 수연아, 그때 생각해보면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자식들 가까이 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된 게 잘 된 것 같아. 너희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서로 부담 없이 자주 볼 수 있잖아. 맞아요. 저도 이제는 어머니 보고 싶으면 편하게 올 수 있고 어머니도 오고 싶으실 때 오시고. 이게 우리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어머니야말로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연 씨가 돌아간 후 정숙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지만 어쩌면 이것이 모두에게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롭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이 견딜만 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고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작은 행복들. 시간이 더 흐르자 이 새로운 균형은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만의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아들 가족을 만나는 시간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수연 씨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고 주말에 늦잠을 자고 가끔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를 소홀히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필요할 때 도와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수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집이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할머니 집에 가서 자고 할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았다면 당연했을 일상이 오히려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서로의 삶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고 싶지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정숙 씨와 수연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결국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만이 효도는 아닙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부담 없이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도 충분히 아름다운 가족의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우리만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에게는 함께 사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 어떤 가족에게는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형태인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